안녕하세요. 100세 이상 건강하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황혼기를 지혜롭게 가꾸고 계신 어르신들, 오늘도 몸 건강히 하루 시작하셨습니까? 작가인 저도 매일 아침 어르신들께 어떤 정보를 드려야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될까?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는 날카로운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천지를 뒤흔들며 울리고 있습니다. 그 차 안에는 불과 몇 시간 전까지 평화롭게 거실에 앉아 사과를 깎아 드시던 누군가의 아버님이, 누군가의 어머님이 사색이 된 얼굴로 실려가고 계십니다. 평생 술 한 방울 입에 안 대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기 한 점 멀리하며 오직 채소와 과일이 보약인 줄 알고 건강을 지켜오셨던 분들이 왜 갑자기 간이 녹아내리고 응급실 사경을 헤매게 되는 걸까요? 저는 지난 25년 동안 수만 개의 임상 사례와 전 세계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온 시니어 건강 전략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단 한 번의 실수로 잃지 않게 해줄 생명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보약이라 믿고 정성스럽게 깎아 드셨던 사과 날. 그 달콤하고 향긋한 사과가 어떤 분들에게는 간을 녹이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약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영상은 아주 길고 상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남은 인생 50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 제가 감히 약속드립니다. 단순히 사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60년 넘게 쉬지 않고 고생한 여러분의 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잘못된 방식으로 사과를 섭취해왔던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어떤 사과를 당장 쓰레기통에 버려야 하고 어떤 사과를 어떻게 조리해야 죽어가는 간세포를 다시 살려내는지 완벽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지금 보고 계신 화면 하단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응원이 대한민국 모든 어르신들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장 먼저 인정해야 할 뼈아픈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간 상태입니다. 어떻게 설명해드리면 좋을까요? 여러분의 간을 60년 동안 단 한 번도 필터를 갈지 않고 돌린 녹슨 화학공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젊었을 때 여러분의 간은 새 공장처럼 모든 설비가 촘촘했습니다. 어떤 독소가 들어와도 척척 해독하고 과당이 들어오면 바로 에너지로 바꿔서 몸 전체로 보내주는 활기찬 곳이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60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의 간 공장은 굴뚝에 그을음이 끼고 정화장치는 구멍이 숭숭 뚫린 낡고 지친 상태입니다. 실제로 국내 유명 신장내과 연구팀의 자료를 보면 60대 이상의 간 해독 능력과 대사율은 30대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집니다. 70대가 되면 40% 이하로 내려가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노화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자신의 간이 이렇게 지쳐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젊은 사람들처럼 드신다는 겁니다. 간은 침묵의 장기입니다. 80%가 파괴될 때까지도 아프다고 신호 한번 보내지 않습니다. 지방이 끼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그 순간에도 조용히 울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 낡고 지친 간 공장에 우리가 무심코 던져넣는 사과 한 알이 어떻게 무서운 폭탄이 되는지 첫 번째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죽음의 습관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알뜰함이 부른 비극 썩은 사과의 섭취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68살 김명자 어머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오신 어머님은 겨울철 사과 박스 밑바닥에 살짝 멍들고 푸르스름한 곰팡이가 핀 사과를 발견하셨습니다. 에구 아까워라. 이 비싼 걸 어떻게 그냥 버려. 여기 썩은 부위만 도려내면 괜찮지 뭐. 어머님은 칼로 썩은 부위를 넉넉히 깎아내고 남은 뽀얗고 하얀 속살을 예쁘게 깎아 남편분과 함께 정답게 나눠 드셨습니다. 그렇게 겨울 내내 상한 사과를 아까운 마음에 골라 깎아 드셨는데 어느 날 아침 어머님은 거울을 보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눈동자가 샛노랗게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님의 검사 결과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술 한 잔 안 드시는 어머님의 진단명은 다름 아닌 간암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통곡하셨습니다. 내 몸 생각해서 사과를 먹었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암에 걸리냐고요. 범인은 바로 사과가 썩을 때 생기는 치명적인 곰팡이 독소 파툴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파툴린은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썩은 부위만 도려낸다고 사라지는 만만한 녀석이 아닙니다. 사과는 수분이 아주 많은 과일이죠. 곰팡이가 핀 곳에서 만들어진 파툴린 독소는 사과의 수분을 타고 미세한 관을 지나 사과 전체로 이미 퍼진 상태입니다.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속살 깊숙한 곳까지 이미 발암물질이 침투해 있다는 뜻입니다. 이 파툴린 독소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지친 간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해 녹여버리고 DNA를 파괴해서 암세포의 씨앗을 뿌립니다. 어르신들, 제가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과의 손가락 한마디만큼이라도 썩은 부분이 보인다면 아까워 마십시오.
그 사과는 이미 음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간을 녹이는 독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목숨값이 사과 한 알보다 쌉니까? 절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하다면 미련 없이 통째로 쓰레기통에 던지십시오. 그게 나중에 수천만 원들 병원비를 아끼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기서 잠시 파툴린이라는 독소가 어떻게 우리 몸을 망치는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툴린은 곰팡이의 대사산물입니다. 보통 푸른 곰팡이 속에서 생성되는데 이 녀석은 열에 아주 강합니다. 끓여서 잼을 만들거나 즙을 내도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럽연합과 한국식약처에서도 이 파툴린의 농도를 아주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그만큼 암을 일으키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간에는 쿠퍼세포라는 면역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포들이 파툴린을 감지하면 비상이 걸리고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문제는 노화된 간에서는 이 염증을 가라앉히는 능력이 현저히 낮습니다. 결국 염증이 만성화되고 간세포가 죽고 재생되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겨 암이 되는 것이죠. 알뜰함은 미덕이지만 상한 사과를 향한 알뜰함은 스스로 암을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무서운 진실은 우리가 건강주스라고 믿고 마시는 사과 씨앗의 배신입니다. 경기도 일산에 사시는 60살 이영희님의 실제 사례입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철저하셨던 어머님은 방송에서 채소 주스가 좋다는 말을 듣고 매일 아침 사과와 케일을 갈아 마셨습니다. 귀찮다는 이유로 혹은 씨앗에 영양이 많을 거라는 잘못된 믿음 때문에 사과 씨앗까지 통째로 강력한 믹서기에 넣고 형체도 없이 갈아버리셨죠. 그런데 주스를 마신 지 보름쯤 지났을까 어머님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턱턱 막히며 온몸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습니다. 심지어 정신이 혼미해져 거실 바닥에 쓰러지기까지 하셨죠. 응급실로 실려간 어머님의 혈액에서는 놀랍게도 독성 물질인 시아나물이 검출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보던 청산가리 성분에 중독된 겁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속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속 효소와 만나면 치명적인 독가스인 시안화수소로 변합니다. 젊고 콩팥 기능이 좋은 사람들은 소량은 금방 해독하지만 60년 된 낡은 간과 신장을 가진 어르신들에게는 이 씨앗 한 알의 독소도 치명타가 됩니다. 특히 믹서기로 잘게 갈아버리면 독소 흡수율이 수십 배로 폭발합니다. 이 독소는 간세포의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간이 숨을 못 쉬게 만들어 세포를 한 알 한 알 질식사시키는 것이죠.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 몸속의 세포들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산소를 이용합니다. 이때 산소를 배달해주는 것이 세포 내의 시토크롬 옥시다아제라는 효소입니다. 그런데 사과 씨앗에서 나온 청산가리 성분은 이 효소를 아주 강력하게 붙잡아버립니다. 산소가 옆에 있어도 세포가 산소를 이용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질식하고 특히 에너지를 많이 쓰는 뇌세포와 간세포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구토가 나고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 단순한 빈혈이나 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마다 갈아 마신 사과 씨앗이 범인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씨앗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깊게 도려내야 합니다. 씨앗 주변의 딱딱한 심지 부분도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그 작은 수고가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어르신들이 일상에서 가장 많이 하고 계시는 실수, 바로 밤에 먹는 사과의 공포입니다. 밤 사과는 독사과라는 말, 그저 옛날 분들이 소화 안 될까 봐 겁주려고 하는 소리인 줄 아셨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과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67살 박철수 아버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버님은 저녁 식사 후에 항상 입가심으로 사과 한 알을 깎아 드셨습니다. 아침엔 바빠서 못 먹으니 저녁에라도 먹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10년 넘게 밤 사과를 드셨죠. 아버님은 평소 배도 많이 안 나오셨고 술도 안 드셨는데 최근 정기검진에서 중증지방간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았습니다. 간이 마치 시장에서 파는 삼겹살 기름 덩어리처럼 변해 있던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범인은 바로 사과 속의 과당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간 공장은 밤이 되면 문을 닫고 휴식에 들어갑니다. 낮 동안 쌓인 독소를 청소하고 세포를 재생해야 할 소중한 시간이죠. 그런데 이때 달콤한 사과 과당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들어야 할 간 공장은 비상이 걸립니다. 청소는커녕 들어온 당분을 처리하느라 밤새도록 중노동을 하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밤에는 움직이지 않아서 이 당분을 에너지로 쓸 곳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갈 곳 없는 과당은 고스란히 간세포 사이에 하얀 기름 형태로 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시작입니다. 간이 기름에 절여지면 염증이 생기고 결국 딱딱하게 굳는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잠들기 전 기분 좋게 먹은 사과 한 알이 여러분의 간을 기름솥으로 밀어넣은 셈입니다. 사과는 반드시 해가 떠있는 시간, 여러분이 움직이고 에너지를 쓸 때 드십시오. 그래야 사과가 독이 아닌 보약이 됩니다.
과당 대사에 대해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포도당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당은 다릅니다.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대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밤에 사과를 먹으면 그 사과의 단맛 성분인 과당은 전부 간으로 몰려갑니다. 간은 이 과당을 처리해서 VLDL이라는 중성지방 형태로 바꿉니다. 이 지방들이 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간세포 사이에 박히면 그게 지방간입니다.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는 간 내부의 압력을 높이고 혈액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간이 숨을 못 쉬게 되고 섬유화가 진행되어 굳어지는 것이죠. 어르신들, 단맛은 혀에는 즐겁지만 밤에 먹는 단맛은 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채찍질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아마 배신감도 느끼시고 걱정도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럼 이제 사과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나? 하고 화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제가 누굽니까? 여러분의 건강 전략가 아닙니까? 위험을 알았으면 이제 진짜 약으로 만드는 비법을 배우시면 됩니다. 사과는 여전히 신이 내린 최고의 과일입니다. 다만 칼을 쥐는 법을 제대로 몰라 애꿎은 손만 베었을 뿐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만 드시면 죽어가던 간세포가 다시 살아나고 혈관 속 기름기가 싹 씻겨 내려가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돈 한 푼 안 들이고 사과의 영양가를 20배 이상 폭발시키는 황금 조리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사과 껍질 세척의 기술입니다. 사과의 항암 성분인 퀘르세틴은 껍질에 70% 이상 몰려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게 가장 좋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하지만 껍질에 묻은 잔류 농약과 반짝이는 왁스는 노화된 간에 엄청난 해독 부담을 줍니다. 흐르는 물에 대충 씻는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렇게 해보십시오. 큰 대야에 물을 가득 담고 식초 3스푼, 베이킹소다 2스푼을 푸세요. 거기에 사과를 5분간 푹 담가두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농약 성분은 물론 간을 공격하는 화학물질들이 싹 제거됩니다. 깨끗하게 목욕한 사과 껍질은 이제 여러분의 간을 살리는 최고의 천연 해독제가 될 겁니다. 왜 식초와 베이킹소다일까요? 농약은 크게 산성과 알칼리성으로 나뉩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 농약을 잡고 식초는 산성 농약과 살균을 담당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웬만한 유해물질은 전부 씻겨 내려갑니다. 세척한 뒤에는 다시 깨끗한 물로 3번 이상 헹궈주세요. 뽀득뽀득 소리가 날 때까지요. 그 수고가 여러분의 간 수치를 정상으로 돌려주는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간을 살리는 찰떡궁합, 바로 사과와 계피입니다. 사과를 깎아 놓으시고 그 위에 계피가루를 아주 살짝만 뿌려보세요. 이 조합은 가이신의 한 수입니다. 계피는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사과 속 과당이 간의 기름으로 쌓이는 걸 강력하게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서 간의 해독 작용을 돕습니다. 의학적으로 계피 속의 신라말데하이드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를 촉진합니다. 사과와 함께 먹으면 당분이 지방으로 변하기 전에 에너지로 타버리게 도와주는 것이죠. 맛도 훨씬 향긋해지고 간은 편안해지는 최고의 궁합입니다. 수정과에 사과를 띄워 먹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기에 다 담겨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건 정말 중요한 반전 비결입니다. 바로 사과를 익혀 먹는 것입니다. 과일을 왜 익혀 먹어? 하시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처럼 소화력이 약하고 간이 지친 분들에게는 익힌 사과가 명약입니다. 사과를 얇게 썰어 찜기에 5분만 쪄보세요. 혹은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약한 불에 구워서 드셔보십시오. 사과를 가열하면 식이섬유인 펙틴 성분이 부드러워지면서 흡수율이 수십 배 올라갑니다. 이 펙틴은 장내 독소를 스펀지처럼 흡수해서 간으로 갈 독소를 입구에서 차단해줍니다. 간의 해독 업무를 반으로 줄여주는 셈이죠. 펙틴은 끈적끈적한 젤 같은 성분입니다. 이개장을 지나가면서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금속을 꽉 붙잡아서 밖으로 배출해버립니다. 따뜻하게 익힌 사과는 맛도 훨씬 달콤하고 위장도 아주 편안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자,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아주 상세히 정리해드릴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만 잘 기억하셔도 평생 사과 박사 소리 들으실 겁니다. 질문 1: 선생님, 위장이 약해서 아침 사과 먹으면 속이 쓰린데 어쩌죠? 사과의 유기산이 위벽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는 공복에 바로 사과를 드시지 마세요. 미지근한 물 한 잔 먼저 드셔서 위를 깨우고 삶은 계란이나 견과류를 조금 드셔서 위벽을 보호한 뒤에 사과를 드세요. 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익혀 드시면 속쓰림이 전혀 없습니다. 질문 2: 사과즙은 괜찮나요? 솔직히 권장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파는 사과즙은 껍질 없이 과육만 짜고 대부분 가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좋은 효소는 다 죽고 설탕물과 다름없는 과당만 남습니다. 게다가 식이섬유가 없어서 혈액 속으로 당분이 너무 빨리 들어옵니다. 가능하면 즙보다는 생과일을 꼭꼭 씹어서 드시는 것이 간에 훨씬 좋습니다.
질문 3. 사과랑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나요? 네, 우유입니다. 우유 속의 칼슘과 사과의 산 성분이 만나면 위장에서 응고되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배에 가스가 차고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죠. 우유보다는 요거트와 함께 드세요. 요거트의 유산균이 사과의 식이섬유와 만나 여러분의 장과 간을 동시에 살립니다. 질문 4. 사과 껍질에 끈적한 건 농약인가요? 사과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내뿜는 천연 왁스 성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유통 과정에서 인공 왁스를 덧칠하는 경우도 있으니 제가 알려드린 세척법으로 꼭 씻어 드시는 게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질문 5. 당뇨가 있는데 사과 먹어도 될까요? 사과는 GI 지수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하루에 반알 이상은 금물입니다. 반드시 껍질째 드셔서 당 흡수를 늦추세요. 계피가루를 뿌리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질문 6. 사과는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은가요? 아침 식사 직후나 점심 식사 전후가 가장 좋습니다. 활동이 시작되는 시간에 먹어야 과당이 에너지로 잘 쓰입니다. 해가 지고 나면 사과는 주방 멀리 치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질문 7. 사과를 다른 과일과 섞어 먹어도 되나요? 사과는 장을 자극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다른 과일과 섞어 먹으면 발효 속도가 달라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가급적 사과는 단독으로 드시는 게 영양 흡수와 소화에 이롭습니다. 질문 8. 사과가 변비에 정말 좋나요? 네, 사과 속 펙틴은 천연 변비약입니다. 다만 수분이 부족하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사과를 드실 때는 반드시 물 한 잔을 함께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질문 9. 사과를 보관할 때 주의점이 있나요? 사과에서는 에틸렌가스가 나옵니다. 다른 채소와 함께 두면 채소를 빨리 썩게 하죠. 사과는 반드시 개별 포장해서 따로 보관하시는 게 신선도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질문 10. 어떤 사과가 가장 좋은 사과인가요? 들었을 때 묵직하고 껍질이 매끄럽지 않고 거친 느낌이 있는 사과가 좋습니다. 햇빛을 충분히 받아 당분과 퀘르세틴이 풍부하다는 증거니까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과 한 알에 담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몸 아껴오신 우리 어르신들.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주방의 작은 습관 하나부터 바꿔보십시오. 1급 발암물질 파툴린이든 상한 사과는 과감히 버리고 심장을 멈추게 하는 사과 씨앗은 도려내고 간을 기름지게 하는 밤 사과는 피하십시오. 대신 깨끗하게 씻은 껍질을 향긋한 계피와 함께 따뜻하게 익혀서 드셔보십시오. 여러분의 간이 깨끗해지면 피부색이 맑아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게 바로 100세까지 병원 안 가고 행복하게 사는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 중에서 다 잊으셔도 좋지만 이 단어 하나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간 세척입니다. 올바른 사과 섭취 습관이 여러분의 간을 깨끗하게 씻어주는 최고의 천연 세척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중요한 내용을 잊지 않도록 지금 바로 댓글창에 간 세척이라고 딱 3글자만 적어주십시오.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적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생존 지식으로 인식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있는 소중한 친구분들 그리고 멀리 사는 자녀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이 됩니다. 100세까지 건강한 습관, 100세 이상 건강하게가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간이 편안하고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